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엘.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자,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입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한몸 불살라 노력해야 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되니까요. 투자왕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5,000피 돌파를 응원하는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팀부터, 흑팀부터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타이밍 포착에 규제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임종혁입니다. 몸부림까지 치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 백팀 주자로서 오늘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백팀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투자대회 트리플 우승, 전 시즌 우승자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진주만 이광무 대표님, 네. 흑팀 감독님을 제가 백팀 감독님이라고 했네요. 잠시 후에 질문을 네.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팀입니다. 요즘 조용한 네. 분, 너무 조용해서 겁이 네. 덜컥 날 정도로 조용하신 분입니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조용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덕 대표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조용한 우리 김영덕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요. 네, 일주일 만에 목표 주가를 돌파한 남자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였는데요? SKC 지난주 시장이 잠깐 휘청일 때 저희 방 공략주를 가지고 왔었죠. 네. 13만 6천 원이었었는데 14만 원을 돌파하고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임종윤 대표님, 네, 흑팀이세요. 흑팀이죠. 요즘 흑팀 분위기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을씨년스러운 어떤 을씨년스러운, 느낌적인 네. 느낌이 들긴 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그럼요. 예, 역전의 말로 홈런을 그럼요.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또 보고 임종윤 있습니다. 대표님은 더킹에서 네. 우승을 했던 경험자로서 네. 이런 분위기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익숙합니다. 그래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김영덕 대표님, 네. 요즘 이렇게 조용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요즘 흑팀의 분위기는 백팀의 분위기는 김영덕 대표와 다르게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빛나지 않아도 백팀 우리 대표님들이 워낙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뭐 조용히 저희 클럽 가족분들하고 수익만 왕창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흑팀 감독님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흑팀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난주에 한번 승기를 잡아주었다가 초반에는 흑팀이 확 밀고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백팀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역전이 됐다라는 후소문도 좀 들리고요. 들어보니까 백팀이 회식을 한번 했더라고요. 네, 회식했습니다. 좋죠. 그 이후부터 좀 더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저희 이제 아직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팀의 김영덕 대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영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불안과 기대다. 불안과 기대. 기대. 네. 불안은 무엇이었고 무엇에 대한 기대일까요? 저번 주에도 이제 주제가 동일했었는데요. 네. 오늘 또 방송이 나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시장이 딱 이 주제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들은 이제 거래소가 좀 휘청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네. 지금 2% 이상의 조정 장세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현물에서만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선물에서도 이제 2만 계약 이상 매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파생 쪽하고 현물 쪽을 다 같이 때려서 파는 그런 이제 매도가 좀 나왔었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외국인만 판 게 아니라 기관의 매도까지 동반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 그동안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었던 AI 라인, 그러니까 쌍두마차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대폭적인 조정을 맞으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 거고요. 반대로 여태까지 좀 숨죽이고 있고 거래소에 비해서는 탄력 반등 각도가 좀 적었었던 코스닥 시장이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흐름 부분들이 좀 힘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 약진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신고가 흐름을 줬고 ABL 바이오가 신고가 흐름 그래요. 부분들을 주면서 바이오주의 약진 부분들이 시작되는 기대의 장세가 났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불안한 장세고 코스닥은 기대의 장세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거래소가 불안하게 된 원인 부분들은 사실 미국 시장에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새벽 기조 흐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스닥이 반등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음봉이지만 엔비디아가 2% 이상 올랐고 아마존이 오픈 AI 관련된 연계 투자 소식에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라인과 AI 투자 라인 부분들에 대한 상승력은 그래도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산업군 섹터가 좀 죽었다라는 부분으로 다우산업지수 조정 분이 나왔는데 이 관련돼서 반등이 나왔었던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시아 증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점점 낙폭 강도를 좀 키워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특히 엔비디아 부분에 지금 AI 반도체 기대치를 갖고 있고 블랙엘 26만 장 부분들을 공급받는다는 호재로 슈팅이 더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미국의 AI 라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 심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AI 반도체 라인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급락하는 흐름 그래요. 부분들이 대형주주로 나왔고 연이어서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 부분 요소로 작용됐었던 중공업 섹터 부분이나 자동차 라인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거래소는 어디에 기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음봉 부분들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이제 미증시가 다시 나 괜찮아라고 하면서 바로 반발 반등력을 주면서 플러스 전환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내일 새벽까지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증시에 대한 추가 조정 압박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점에 들어온다면 내일 같은 경우 거래소는 쇼킹성 급락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필사적으로 5일선 지키기 흐름 부분들을 주려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5일선을 살짝이지만 커트라인 붕괴하는 현상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가를 종가로 하는 장대 음봉으로 어제의 신고가 장대 항봉을 완전히 음선 장악 형태로 바꾸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추세가 밀린다면 최소 4,000포인트까지는 더 눌림 조정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담 심리가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대감의 반등 부분들을 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끌이 매수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 종일 매수를 해주면서 주요 바이오 상위 섹터 부분들에 대한 매매 강도들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바이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수급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개인 투자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개인 투자들 코스피에서 2조 7천억 넘게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그 심리는 결국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는 게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석 대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개인 투자자의 매매 강도심이 조금 세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은 한 달 20거래일 중에 이제 외국인 영향 강도가 차지하는 시장이 한 거의 15거래일 가까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가 영향을 주는 게 한 3, 4거래일,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에 심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날이 20거래일 중에 한 1, 2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거래일이 바로 개인 매수세와 함께 시장이 양봉을 뽑아주면서 외국인 매도세 속에서도 반등 장세가 나온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꼭지 흐름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단기 최근 추세에서 가장 높은 구간대에서 개인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를 방어하는 형식의 상승 장세 부분들을 올려줬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포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뭐 시장에서는 5,000포인트 간다, 뭐 AI는 계속 뭐 날라다닐 그렇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뭐 10만 전자 돌파에 60만 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매매에 나섰는데 네. 사실상 물타기에 나섰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마음 놓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때린 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상으로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왜?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사도 외국인이 시장가 매도를 때리면 주가는 못 올라간다는 현상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내일마저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힘있게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또 한 번 위에서 고점 차익을 충분히 산 물량에 대한 일부 차익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늘의 개인 매수는 내일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는 매수세로 물타기 성격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좋은 매수는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수급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내일 거래소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더 크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시장을 좀 우상향 쪽으로 보고 계시죠?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네네네. 뭐 내년 1월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네.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항상 해왔던 말이 조정 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라서 저는 맞습니다. 좀 의아해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사실 수급 구조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 만큼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네. 어차피 현물이든 뭐 파생이든 서로 부딪혀가지고 매수 매도를 교환하는 그런 구조의 흐름 부분들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물 물량을 때리면 이걸 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개인이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개인이 상방 매수를 한 게 아니고 하방에 받쳐놨던 그렇죠. 물량들이 원래 다 개인들은 그렇게 매수하시잖아요. 네. 먹혀왔던 거거든요. 그럼 왜 받쳐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제 샀던 물량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사서 다시 올라가면 내 평단이 금방 잡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계속 받쳐놓으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너무 빠르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양봉 추세가 연속으로 나오다가 음봉이 하나가 났는데 음봉이 좀 세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부터 물타기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눌린 부분들이 어디서 그래요.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내 평단,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 대비 내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최소한 넘어갈 때 물타기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마 지금 몇 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시 바로 올라가겠지라는 심리에 의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불안과 기대라는 키워드잖아요. 네네. 기대는 무엇에 대한 기대인가요? 지금 코스닥.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해했습니다. 네. 원래 거래소가 이 정도 밀리면 코스닥도 같이 정말 안 좋은 밀리게 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매수가 코스닥으로 지금 이동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오늘 시장 관전평 여쭤보죠. OX판 앞에 있으시죠? 이거 한번 두 가지식으로 한번 먼저 물어보고 유치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조정, 뭐 오늘 내일까지도 조정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2조 7천억 정도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은 이게 기회다. 이번 조정이 오히려 매수, 내가 그동안 좀 엄두가 안 나서 덤비지 손이 선뜻 나가지 않았던 이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타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O.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기타 다른 의견이면 X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딱 두 분은 기회 타임이고 또 두 분은 X입니다. 그럼 관전평 저희가 들어보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강무 대표님부터 네.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강무 대표가 네.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코스닥 대반격이다. 코스닥 대반격, 코스닥 얘기네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쓰고 싶었었던 단어이긴 한데요. 사실 좀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격이
좁혀지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고 코스닥은 또 한편으로는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두 지수에 대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좀 벌어졌던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코스피에 대한 시장이 좀 크게 밀려왔지만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숨고르기 혹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빠지면 그렇죠. 지수가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종목들이 동반 매도된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속도 조절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저는 일단 오후장에서 코스피가 2% 빠지면서 코스닥이 조금은 주춤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전장 초반 때부터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대조되듯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저력이 나올 때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주요 섹터를 본다라면은 바이오가 월등히 중요한데 오늘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들이 모두 다 강했어요. 그 모습은 바이오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 그리고 이제 이유를 따져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월드 ADC 2025나 아니면 유럽 학회라든지 이런 이벤트 일정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코스피가 잘 갔으니까 코스피에 계속 지켜봤으니까 이제는 코스닥을 좀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드렸던 이번 조정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에서 완전히 7천억 정도 들어온 것이 아닐까. 물론 해석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는 뭐 좋은 전략인 것 같다. 라는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한쪽으로만 가는 외골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우선시되고 있긴 한데 우리가 한 2주 전만 해도 반도체만 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시장을 좀 흔드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종목군들 잡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와 오늘을 좀 비교해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늘처럼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재료가 생각보다 좀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올라간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의 숫자는 많아요. 다만 올라간 종목에 대한 편차를 봤을 때 한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그 정말 외골수 같은 시장이 이제는 아니다. 재료에 대한 노출도 좀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해법은 코스닥에 있는 움직임들 바이오가 먼저 가고 있거든요. 바이오를 좀 챙겨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주도주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반도체 내려왔으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좀 매수 타이밍들을 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형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사후 약방문인데 1년 만에 하이닉스가 4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자 날벼락이 돼서 주가가 뚝 떨어졌다라는 뭐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젠스로왕이 와서 26만 장 준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절대 중국에 줄 수 없고 또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다라는 인터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 강한 모습에서의 주춤한 모습들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이 일시적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평선에 대한 하방 테스트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추세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뭐 가령 SK하이닉스가 내년도에는 HBM에 대한 판매가 이미 완판이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삼성전자 역시도 우리도 완판이다. 그러면 두 기업이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 예고되는 것이 모두 다 내년도 물량이 판매가 됐다는데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지킬 때가 아니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캐파 증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등락은 사실은 저는 기회다. 좋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무 대표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기회고 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시장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괜스레 치킨이 생각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시레 치킨이 생각나다. 이거는 젠슨 왕과의 어떤 그 회동, 그렇죠. 깐부 치킨에서의 만남,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잊으셨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 깐부 치킨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늘 과도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젠슨한 CEO와 이제 그 모멘텀이 AI, 로봇, 뭐 전력기기, ESS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SK 서밋입니다. 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대량 확보 같은 이런 이벤트들은 시작일 뿐이고 최태원 회장은 이제 SK를 메모리와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종합 AI 솔루션으로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숨고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가셔서는 안 된다.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단 핵심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새로운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고객이 이제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잘 지지받는 국면에서 우리가 좀 강한 이 고객 예탁금 85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을 천천히 쓰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보틱스용 AP 같은 경우에 로봇과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데 이것을 삼성전자가 100% 만든다라고 젠슨왕 CEO가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평택의 P4 라인을 26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단계별로 장비반이부터 뭐 설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에서 낸드 쪽에 좀 가까웠던 디램과 범용 디램과 낸드 쪽에 가까웠던 이 팹을 다시 이제 HBM4 중심의 AI 메모리 쪽으로 지금 변환한다라고 또 이재용 회장이 밝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M15X 팹의 장비 발주 그리고 P4 팹에서도 새로운 이런 발주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없었던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단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맞습니다. 라는 식의 해석이 되는데 앞서 오늘 같은 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X를 드셨어요. 네. 그 연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시면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항상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항상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아까 김용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X를. 지금 말씀해 주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벽이 수도 될 있죠. 수도 있다. 이런 그럴 수도 말씀이신 있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말을 또 반대로 해석한다면 예. 이번에 이 조정, 뭐 일시적인 조정의 이 낙폭에 대한 깊이가 좀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일단 나스닥이 조금만 더 출렁거린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제가 여기서 5를 외치고 그동안 롱을 외쳤던 김정기가 지금 사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가에 돈을 다 쓰실까 봐 제가 저희 가족들은 일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놨고 추가적인 확실한 지지 국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다음 날 보란 듯이 상승을 해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고 이번에도 놓쳤네. 아이고 이번에도 놓쳤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김정희 대표님은 어쨌든 좀 반등이 다시 됐을 때 이 깊이를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임종혁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임종혁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네. 그래요. 뭐 계속 원사이드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상승 탄력 둔화 국면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코스닥에서 기회 요인이 좀 많이 포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공간이 전 있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원전, 뭐 로봇 섹터의 투심도 우호적인 어떤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국내 바이오 대표 기업들의 조단위 기술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주주환원 정책은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이용한 저점 분할 매수 대응이 바람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주요 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갖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HBM4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HBM4 본격 양산을 위한 이런저런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때 진짜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C 본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리플로우 장비의 강자 PSK홀딩스 그리고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오테크니스 그리고 공합수소 어널링 장비 독점 업체 HPSP 이런 기업들이 HBM4 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 중에서 덜 오른 기업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시장을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 기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기조 속에서 실제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한 5개 전후의 수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저점에서 공략한다면은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내년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또 2분기에는 미국 임상종합회 그리고 미국 암 연구학회라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이벤트 속에서 아주 멋진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주들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게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이오주에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펙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쯤 됐을 때, 이 시기쯤 됐을 때 이슈가 소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는 없으니 어떤 짧은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해왔었는데 오늘의 조정에 대해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여쭤봤을 때 나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아까 O를 들어주셨고요. 네, 두 분은 또 반대 의견 X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과 현재가의 괴리율이 여전히 너무 큽니다.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실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한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엘렉트릭, 현대차 등인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재 21선과 현재가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템포 조절 패턴이 완성된 후 지지선이 확인되고 지지선 위에서 슬기롭게 안착을 시도할 때 네. 그때 진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아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진짜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의 장세가 전개될 때 뭐 KBT 주요 기업들 바닥권에서 기고 있고, 그리고 K엔터 주요 기업들도 생각보다 부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아마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기업 중에서 펀더멘털이 견조한 기업들이 키 맞추기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 대주 순환배 장사가 어쩌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흑팀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저희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HLB 투자 유치의 바이오주 업, 기지개편 코스닥 주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하며 기지개를 켰는데요. 그 중심에는 HLB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HLB는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LMR 파트너스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품목허가 재신청을 앞두고 글로벌 자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신약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LB는 오늘 13%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 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 그룹주인 HLB 바이오스텍과 HLB 글로벌도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주춤하던 알테오젠과 펩트론 등도 반등세로 전환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온기가 퍼졌는데요. 바이오 중심의 순환매 장세 속 외인의 자금 유입까지 더해진 코스닥 강세 흐름에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흑팀의 이슈는요. HLB 투자 유치의 바이오주, 기지개편 코스닥 주목. 결국은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 이야기인데요. 이광문 대표가 준비하셨나요?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코스닥에 대한 기회가 올까였는데 네. 온다면은 당연히 바이오를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였었던 알테오젠부터 해서 대형 바이오에 대한 역습에 대해서 기대를 지난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나오면서 업종 대표주들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당연히 시장을 좀 빛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열리게 되는 뭐 미국에서의 학회 또 유럽에서의 학회 이런 이벤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심심치 않은 뉴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점이 되었고 오늘까지 연속적인 상승세와 신고가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투자 유치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이 업종 대표주 또 시가총액 상위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요. 위치가 지금은 이제 신고가까지 경신했지만은 그동안에 9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위치 대비해서는 시작 출발점이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도 강력했었고요. 여기서 또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에 대한 뉴스도 좋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오랜 시간 적자 지속으로 해서 R&D에 대한 투자로만 집중을 해왔었는데 북미와 또 유럽 시장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실적 개선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됐어요. 그러면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기술 수출과 그리고 해외 빅파마들과 연계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 실적과 금리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투심 키 맞추기까지 박자가 딱 들어맞으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으니까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네. 코스닥에서의 앞선에 서 있는 바이오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학회라는 일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겨울은 바이오의 계절. 뭐 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바이오에 그래도 1차기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로 따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HBM 그렇죠. 뭐 1차구로 움직이고 그 다음 수순이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바이오에도 좀 그런 게 있다라면 어느 네. 쪽을 가장 우선시 보고 계실까요? 이광 대표는? 물론 이제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R 바이오를 꺼내는 이유는 저는 ABR 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는 ADC에 공통점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에 대한 또 주목도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세 기업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이 배영 바이오 종목 중에서요.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앞장섰던 네.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장 첫 번째는 국내 원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었을 때 지수 방어주 역할을 해왔었어요. 네. 고정적인 이 스테디셀러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방어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요 모두 다 신약 개발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이미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당연히 우선시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 파트너십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네. 사실 그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든지 그 제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어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그래요.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상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외국계 시선에서는 그러면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한다.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이는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근데 그런 네.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근데 이제 HLB를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네. 주가의 위치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의 시장인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지금 포인트가 900포인트 넘었죠. 근데 HLB에 대한 주가가 현재 여유 위치에서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물론 리보세랩에 대한 이 허가에 대한 기간에 탈락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쉽게 회복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보세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와 네. 그리고 단독 사용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포인트였기 때문에 병용요법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처럼 이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약에 대한 자극을 좀 시켜준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올렸죠. 우리가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는 과거에 삼성 바이오 로지스밖에 없었지만은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한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이끌었다 생각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코스닥의 시장이 왔어요. 코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당 초반에는 에코프로, BM까지 플러스까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의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다 플러스. 그러네요. 이런 모습들 보여준다면은 코스닥 쪽에 대한 투심이 확실히 이동되고 있다. 바스켓이 큰 종목들 먼저 선택하기 마련인데 바이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술 수출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빅파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쪽을 좀 보는 것, 뭐 여러 가지들 네. 좀 봐야 될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혹시 공개되는 종목 중에서 네. 그 종목 섹터가 바이오인가요? 저는 바이오 준비했어요. 아, 그럼 그때 네.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네, 더 말씀하시죠.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면은 네. 좀 전에 전반적인 배경을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직접적인 거는 오늘 외국인이 대규모 담은 거는 반도체를 덜어내고
바이오를 담았어요. 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에 모두 다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OX를 하고 우리 흑팀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지금 우리 시장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도체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물론 많이 올라온 소부장 종목도 있지만 아직 양이 차지 않는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종목들 그 기대감에 많이들 보고 계셨을 텐데 지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말씀해 준 대로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은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OX판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내가 신규 매수를 한다면 지금 들어간다면 반도체,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를 보는 쪽이 현명한 방법이다. 뭐 소부장이든 대형주든 다 좋습니다. 오, 아니다. 지금은 살짝 뭐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은 오히려 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을 좀 보는 것이 더 낫지가 않을까.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바이오 얘기죠? 이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O가 반도체고요. 네. 그렇죠. O가 반도체를 그래도 보는 쪽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입을 한다면 X가 한 분. 임종혁 대표는 반반 보자 뭐 이건 건가요? 어떻게? 네, 맞아요. 임종혁 대표 짧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도 봐야 됩니다.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네.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기업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들 봐야 되고 또 바이오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잘 챙겨 보시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백팀에서 의견 어떤 분이 주실까요? 제가 네. 한 가지만 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좀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가 이 메세라 인수를 두고 지금 엄청난 쟁탈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패권을 두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세라의 핵심 비만 파이프라인에 국내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기술력이 좀 부각되면서 상당히 이 비만 치료제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또 무상증자 이벤트 드리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올릭스부터 한미약품까지 비만 치료제 좀 인더스트리를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 OX 때 우리 김정기 대표는 X였나요, O였나요? O였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반도체 쪽을 보자. 왜냐하면 저희는 다 저점에서 사놓고 수익을 제가 아까 취하고 질문을 있기 때문에 오늘 진입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드렸거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죠. 이제 내일 당장 산다면 내일은 반도체 소부장을 사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진짜 주식을 보셨다면 포트폴리오 안에 있거나 오늘 차익 실현을 하셨거나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좀 충돌이 되는. 먼저 좀 질문. 이러면 좀 충돌이 되는데 앞서 제가 OX 질문 말고 앞서 드렸을 때는 오늘 매수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 대한 의견 여쭤봐서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럼 이게 좀 반도체 이야기가 좀 소부장- 충돌이 되지 않는 건가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잘 지지를 받거나 오히려 오늘 매수세가 유입된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은 잘 살펴보세요. 대형주단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 쪽이라고 보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의 소부장 쪽은 소부장 지금 예.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이제 이것만 생각하세요. P4 팹과 하이닉스 M15X 팹에서 발주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용석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막 다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래요.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결론을 좀 사실 내려주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는 메인이 되고 좋은데 지금은 큰 종목들이 낙폭이 있으니까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다시 간다라는 의견. 그리고 소부장은 오늘 그렇게 안 밀렸어요. 종목들이. 네, 네. 어차피 안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10월에 안 움직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수혜성 되는 건 지금 공략해도 된다라는 게 반도체의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오는 이제 발동 부분들이 걸려서 거래소가 좀 누를 때 올라갈 수 있으니 시총상위 기술 수출 기술력이나 네. 학회 참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좀 핫한 부분들 그게 거의 다 시총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급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들이 다 이동을 했으니 그런 쪽을 당분간 관심을 좀 가져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서로 이제 틀린 것 같은데 결론은 다 요 그렇죠. 얘기에서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수 대표가 정리를 이렇게 해 네. 주셨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이 딱 맞다고 보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요. 그래요? 옆에 계신 임종혁 파트너가 지난주에 내내 강조했던 게 이오 테크니스였거든요. 오늘 불기둥 쏟았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첫 네.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 계속해서 이번엔 100팀이 선정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어떤 이슈를 선정했는지 100팀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AI가 불붙인 ESS 붐, 개미무덤 2차 전지의 귀환입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2차 전지 ETF는 반도체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폭발의 영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이 커지면서 ESS가 이제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 SDI는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며 SK온 역시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개미 무덤이라 불리던 2차 전지가 이제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 상승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분기 진짜 기회는 2차 전지에 있을까요? 각 팀 파트너들의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100팀의 이슈는 2차 전지 ESS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인상적인 건 10월 달 2차 전지 ETF가 반도체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이 부분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우리 김종희 대표님이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 곁다리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본격적인 조정 이후에는 네. 이제 매수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적극적으로 담아보자가 제 의견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북미향 배터리 수요가 회복되어야만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ESS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3년에 공급 과잉 때문에 경제 전반이 한번 흔들렸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그 수혜를 한국 시장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북미 시장은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고요. 유럽향은 좋습니다. 유럽향은 좋은데 유럽향은 CATL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지금 4분기 계절성 요인 때문에 재고 조정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은 뭐죠? 2차 전지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가 4분기에 약간 조정받는다면 그렇다면 2차 전지 역시도 생각보다 판매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 변곡 구간에서 단기적인 그런 조정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정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될 시기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그 시기는 어떤 시장에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추세적으로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SS 같은 경우에 실적이 27년부터 반영돼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ESS의 미래 실적을 어느 정도 당겨온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세는 조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정 국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많이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편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에 관련된
우리 흑팀 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혁 대표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ESS 배터리 업황이 참 좋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황보다 ESS 배터리 업황이 월등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 속에서 여기에 연동돼서 당연히 ESS 수요 증가하는 거고, 또 이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ESS 도입 추세가 더욱더 이제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 그 공급망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퇴출이 된다면은 K 배터리 기업들이 아주 엄청난 특급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K 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을 EV 라인,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지금 현재 ESS 라인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낮아진 그 미국 생산 기지 가동률을 이제 ESS 물량으로 이제 보충을 해갖고 수익성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용 LFP 배터리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K 배터리 주요 기업들의 역할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ESS 시장의 성장의 진짜 수혜주, 그래서 ESS 익스포저가 높은 그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을 공략한다면은 배터리주 내에서도 월등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이니켈 양극재 최강국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LFP 양극재랑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그 배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주행거리나 출력 등을 봤을 때 이제 월등히 좀 압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탑재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언젠가 업황이 이제 유의미하게 내년 정도에 턴어라운드까지 높아 보이고, 또 K 배터리가 꽂혀 있는 분야가 이제 468의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468의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때 낙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비중국 공급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K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로 진짜로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과거 영광의 시절 고점 대비 여전히 현재 낙폭과대 메리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매물수와 성공하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목도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들여다보면은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과연 살까요 말까요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금이 허락이 된다면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다 매수하면 좋겠지만 또 자금이라는 게 한정이 있고 또 반도체에 묶여 있는데 자금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이오라면 O, 2차 전지라면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O, 2차 전지 X 현 시점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네 분이 공통적으로 바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우리 김영덕 대표 의견 들어볼까요? 이제 오늘 2차 전지를 이제 토픽 섹터로 가져온 거는 사실 바이오를 가져와도 되는데 우리 흑팀에서 바이오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턴을 한 거고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거는 AI 반도체 핵심 라인업 종목들은 대량 매물 폭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쌍두마차가 받은 것만 1조 거의 8천억 가까이 매도를 사실 거의 대부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삼성 SDI 정도 제외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 포스코 계열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오늘 직접적인 이제 AI 라인이 무너지는 상태 속에서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거래소에서 쏟아내는 흐름 속에서도 팔지 않고 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고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하고 비교하자면 기대감으로는 바이오가 훨씬 우세할 것 같다라는 점으로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광훈 대표도 짧게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호재가 몰려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ESS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좋은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미국 현지 안에서 공급하기에는 두 기업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두 기업이 차례차례 호재 뉴스, 계약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뉴스는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ESS 공급이 자체 공급이 아직은 안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생산과 가동은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근데
조정이 기회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슈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흑백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에서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시간인데요. 먼저 흑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팀에서 네. 먼저 흑팀에서 바라본 흑팀의 원픽 종목을 찾는 건데요. 예. 임종현 대표가 준비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왜냐하면 이건 이 종목은 우리 팀이지만 웨이지할 수도 있고요. 예. 이건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 촉매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없는 종목. 상승 추세 초입에 겸손하다.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상승 및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 그런 기업을 선정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흑팀에서 선택한 흑팀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자, 현재 시점 흑팀 종목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해도 되는 종목은 바로 가온 칩스입니다. 가온 칩스. 네. 예, 가온 칩스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이제 공유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핵심 파트너사가 바로 가온 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간의 어떤 가규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최첨단 공정이 이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인데, 이 GAA 구조에 최적화된 그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초미세 공정 안에서는 이제 설계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디자인 하우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한 이런 긍정적인 어떤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대규모 수주 활동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동사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랑 20조 원 규모의 이제 차세대 AI 칩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테일러 팹을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선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일러 팹 지금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고가 될 거고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 테일러 팹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잘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뉴스가 삼성 파운드리랑 성장 이슈를 공유하는 동사의 호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동사는 차량용 반도체 플러스 AI 칩 설계 분야에 나름대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 진짜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단기적으로 약간 눌림목이 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수익률 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흑팀에서 바라본 흑팀의 원픽 종목은 난 가온 칩스라고 생각된다라고 가온 칩스를 설명해 주셨고요. 백팀에서 바라본 이제 백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김영국 대표님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인데 이것 또한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바이오지만 이 종목은 좀 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면서도 가장 핫한 그 매수 가능 이슈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럼 바로 볼까요? 네. 그러면 백팀에서 바라본 백팀의 원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올릭스 하면은 뭐 RNA 관련된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재료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향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복제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네릭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흐름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기술 수출 이전 상승력 종목들의 랠리 부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랠리가 굉장히 강력한 수준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력 효과 부분들을 올릭스가 좀 주도하면서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일반 비만 치료제 부분 같은 경우보다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구용임에도 관련된 이제 체중 감량 효과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보통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물질 부분들이 당뇨병 치료제로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대치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바이오 2025 유럽 행사 부분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5일이니까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그래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일상 CSR 수용 부분들도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CNS 질환 치료제 플랫폼 부분들에 대한 기술 이전 효과, 수출 효과 부분들에 대한 기대 부분들을 좀 같이 갖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신고가 흐름에 대한 변동성 상승 레벨업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흐름 부분들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일상 결과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증 질환 치료제 부분들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열린다면 기술 수출 효과도 이제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올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 중에 경구용 관련 부분들은 좀 제가 잘못 얘기했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명덕 대표가 바라본 100팀에서 바라본 100팀의 원픽 종목은 올릭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흑팀에서 바라보는 100팀의 원픽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강훈 대표가 네. 준비하신 거죠? 선택 네. 기준부터 한번. 종목이 워낙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상대팀의 종목에서 이 종목은 하고 선택하셨을까요? 로봇을 선정을 했는데 순환매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순환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 좋은 네, 종목 네. 쪽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무벡스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무벡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은 이제 100팀의 종목 안에서 네. 인버스도 있고 또 조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고 그래요. 다양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 안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트렌디한 로봇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에 현대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깐부회동 네. 통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다들 이제 트럼프 시진핑을 주목할 때 젠스랑을 봐야 된다. 네. 근데 정말 화끈하게 선물 보따리 가지고 왔고 그렇죠. 젠스랑의 목표가 자율주행과 로봇이었다. 이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 에이펙 전후로 해서 크게 움직이 나왔는데 가장 근접한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로보티스의 시너지. 최근에 이제 주가를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현대무벡스에 대한 주가 차트인데요. 일단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현대차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이거는 확실히 에이펙 효과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봇으로 접근해 본다라면은 클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KNR 시스템이라든지 이미 앞서서 보스턴 로보틱스라든지 현대차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로봇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남아 있는 거는 현대무벡스가 아닐까. 좋습니다. 현대 그룹 안에서 물류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흑팀에서 바라본 100팀의 원픽 종목은 현대무벡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자, 김정기 대표는 이제 100팀에서 바라본 상대팀의 종목 중에서 원픽입니다. 네.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모멘텀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모멘텀을 중점으로 봤다. 네. 어떤 모멘텀일까요? 이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기대감과 또 이벤트 드리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대감과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서 선택하셨다. 그렇죠. 역시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네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요? 네. 한미약품 제가 아마 진짜 주식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아마 목표 주가를 돌파하고 나서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미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던 중국 법인의 이런 북경 한미에서도
정상화되는 그런 스토리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메쉬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그런 근육 보존제가 붙으면서 2026년까지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점프업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코스닥,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한미약품 같은 코스피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6년 초에 메쉬 임상 2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미 2A에서 안정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간 섬유화 개선 정도가 마운자로급으로 잘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5년 10월에 근육보존제 임상 1상 IND를 FDA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가 좀 잘 나오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 대상으로 네. 대형 라이센스 아웃을 또 따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희 대표는 상대 팀의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을 원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대국의 팀별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네, 5위 보시죠. 와, 저희 수익만 선수 D&D 파마텍 8%대 기록합니다. 오늘은 저희 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맛이죠. 그럼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 보시죠. 이번에도 저희 흑팀 차분히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의 종목입니다. 노타 종목이 12%대 기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3위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3위. 오. 수익만 행각 선수 계속 랭킹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로 네, 오늘 지금 15%대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흑팀 네. 좋네요. 좋죠? 네, 네. 저희는 911 선수가 계속 랭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위 보겠습니다. 2위. 이번에도 저희 팀 랭킹에 계속 보이는 화성가자 선수가 탑5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하이브로 17%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저희도 준도 진내미 선수가 좋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와. 오늘은 저희 네. 팀의 1등 물음표가 떴습니다. 저희 팀 1등이 오늘의 전체 1등입니다. 네, 저희 흑팀은 캡틴 최 선수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25%대 기록했습니다. 네, 수익률이 참 높네요. 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이 오늘의 1등을 차지했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에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는 일단 100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올릭스입니다. 25.96% 오늘의 1위로 하셨는데 돌파천사라는 우리 필명을 갖고 계신 천사분이 지금 몇 번째 1위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흑팀에 100팀에 계신 분이시죠? 화면이 껌껌해서 흑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100팀에 계신 우리 돌파천사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 박수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1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바라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대표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강무 대표. 꽁꽁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게요. 바이오에서 선택했고요. 네. 유일무이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유일무이한 회사다. 좋습니다.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즈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업은 시스템으로 해서 솔루션으로 해서 빅파마와 연결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 세계 랭킹 15개가 이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세포 분석을 위해서 아주 정렬화된 똑같은 기술에서 세포 이제 준비를 맞춰주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임상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조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세포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더 편리한 임상을 위해서는 이 회사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주가 차트도 볼까요? 그래요. 네.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는 지금 순환매에 나오는 시장 안에서는요 무조건 정배열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정배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1선을 타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위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장에서 신고가 돌파 예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키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강무 대표는 시즌2 네. 우승자리에서 시즌3에는 감독으로 아직 네. 직접 매매는 안 하시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몸이 네. 근질근질하실까요? 네, 지난주에 느꼈습니다. 그래요? 아, 근질근질하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의 꽁꽁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아, 바이오가 네. 바이오. 그냥 끝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럼 네. 김영덕 대표 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김영덕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전에 이제 올릭스하고 좀 제가 이제 똑같은 사업 영역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제 올릭스를 할 때 뭐 위고비겔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 종목하고 올릭스하고 다 동일하게 이제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 부분들에 이제 진출해 있는 상태고 올릭스보다도 지금 이제 삼천당 이제 원래 안약으로도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는 이미 독점 공급화돼서 진행이 돼 있고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 시장 부분에도 이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면 황반 변성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노인성 질환 치료 부분에서 상당한 입지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해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결인데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복제 신약인 이제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이제 복제 신약 중에서도 경구용 관련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또 캔들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이제 9월에도 제가 바이오 전성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2, 3주 차에 제가 2주 연속 바이오 관련 그 섹터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게 보시면 40% 급등 랠리가 나왔었죠. 지금 다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급등한 알테오젠 패턴이 한 번 급등했다 누르고 반등 나오면서 양선하다가 슈팅으로 치고 가서 신고가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그 흐름에서 아직 파동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이 이제 장대 항목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료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덕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삼천당 제약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임종혁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예, 내년도에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덜 오른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겸손한 종목인가요? 예, 자기가 잘 사는 거 자기가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예. 꽁꽁 숨겨놓은 우리 임종혁 대표의 탑픽 종목. 자기가 잘생겼는데 잘생겼는지 모르는 종목. 네,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개합니다. 자, 임종혁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네요.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겸손했나요? 몰랐나요, 자기를? 지금 상당히 겸손합니다. 하나솔루션은 내년에 절세 미남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가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싹 다 이제 일괄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산 규모가 이제 미국 내에서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연동돼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규모의 어떤 스케일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정책을 고려해 보면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어떤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사는 관세 리스크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고 또 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내년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혁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하나솔루션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기 대표가 꼼꼼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김정기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TCK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TCK는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SiC 링입니다. 그래서 고순도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낸드 고단화 공정에서 쓰이는 겁니다.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거고요. 파운드리 2나노 GAA 공정에서도 쓰이고 앞으로는 HBM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까지 미세화랑 고단화가 많이 될수록 더 고급 사양으로 들어가는 장비용 소모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3분기부터 매출이 790억, 영업이익이 한 240억 안팎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잘 나가던 램 리서치향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동안 주춤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향 공급도 다시 살아나서 이 기조가 저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향 매출도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좀 깔려 있고 고마진 제품 솔리드 SiC 링 쪽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30%대에서 39%까지 좀 상향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낸드 고단화로 삼성 9세대 V낸드 양산이 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2나노 쪽에서도 좀 진입을 한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공정 소모품 비중이 당연히 대폭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TCK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향 매출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파이가 상당히 또 엄청 큰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CK 우리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진입 가격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온라인 무료 방송이 4분이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죠? 먼저 이강호 대표.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닥 대반격의 바이오 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대반격의 바이오 랠리. 네. 바이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 바이오 종목 쭉쭉쭉 좋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해주신다는 거고요. 이어서 김용득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저는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이요? 그럼 잠시 후에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까요? 오늘 11월 핵심 유망주 한 종목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핵심 유망주 한 종목. 한 종목, 딱 한 종목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기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들어볼게요. 이 코스피 상승 흐름 속 단기 조정 국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봐야 될 섹터와 종목 오늘 바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요? 상승 흐름 속의 단기 조정. 단기 조정 속에서 우리 지금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11시 30분입니다. 세 네. 분은 지금 바로 입장이고요. 다 보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1시간 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들어볼게요. 이제 차별화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질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분들은 오늘도 3종목 이상이나 차익을 하고 있고 어느 장세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매주 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들 특화 비법 부분들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3분 방송 보시고 제 방송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화된 비법 좋습니다. 네. 세 분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우리 김용덕 대표가 시작해 주니까 김용 대표의 방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요, 네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 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이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매매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임종혁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이어서 흑팀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2천 원입니다. 네, 이어서 백팀 김용덕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28만 원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백팀의 김정기 파트너입니다. TCK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